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리서치 업사이클 리서치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이슈는 그래. 어쩔 수 없지. 우리가 AI 반도체, AI 칩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 좋아지는데 결국에 이거 잡아야 돼라고 하는 게 바로 발열입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의 발열을 어떻게 잡지? 대한민국 너네가 좀 해법을 제시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뭐 수냉식이 됐을지 아니면 또 뭐 공냉식이 될지 여러 가지 방식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 해답을 대한민국에서 찾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공조 같은 종목은 상한가에 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네. 자, 이거 사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정말 중요하다. 네. 결국에 어쨌든 발열을 잡아야, 안 그러면 막 칩이 플라스틱 부분이라는 거는 막 녹아내려버린 녹아버리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유리기판도 중요했고 지금 이제 냉각도 중요한데, 자, 이제 엔비디아의 이런 모습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참 이게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좀 뉴스를 본다라면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그래픽 처리 장치 블랙엘, 특히 지금 블랙엘이 이 발열 문제 때문에 대량 생산을 지금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원래는 지금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밀리고 있다. 최악의 경우는 2분기 이후에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한번 작년 말 올 초에 한번 나왔었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번 출렁거리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 발열을 지금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발열을 잡기 위해서 국내 수냉식 냉각 업체하고 협력을 좀 도모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GST가 한 13% 정도 올라왔고, 삼성공주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삼성공주가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KN솔도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그리고 에어컨의 맛집 LG전자, LG전자도 주가는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요 액팅 냉각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렇게 호수, 지금 SK텔레콤의 액팅 냉각의 이미지인데, 호수에다가 물을 이제 흐르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얘를 이제 요 기판이 이런데 이제 그 놓고서는 찬물이 지나가니까 이제 열을 뺏어가는? 빼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있고, 그리고 요건 아예 그냥 물속에 담가버리는. 물속에 담가놓는 거죠. 이게 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오일이죠. 네, 오일 같은 거예요. 특수한 그래서 오일. 이게 전기가 통하지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 네. 그래서 이렇게 남아해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차갑게 만들게 되면 아예 전체적으로 열이, 기판이라든지 이렇게 열이 잡아주는 제품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요 방식을 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실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요 안에 들어가는 액체, 요 호수 안에 들어가는 요게 이렇게 호수 이 액체 이렇게 넣고 있잖아요. 네. 요것도 있고, 지금 요렇게 요 안에 들어가는 액체, 네. 이렇게 하는 거에 실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 제품 생산하는 기업은 국내 정유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SK라든지 S-오일, 네.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제 관련된 것을 이제 만드는 거고, 이제 이것을 설치하는 기업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공조, 뭐 그리고 KN솔, 뭐 GST, LG전자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LG전자가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 이때였을 겁니다. 요거 5월 26일인가 아마 그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 이제 LG전자가 미국의 어떤 데이터 센터랑 네. 대규모 칠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건물에 큰 건물을 이제 에어컨을 틀어주기 위해서, 그걸 차갑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칠러라는 엄청난 큰 걸로 이걸 차갑게 만들어주는 것을 칠러라고 하는데, 그거를 공급한다고 해서 주가가 한번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요 방식은 또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약간 에어컨처럼 네. 찬바람을 공냉식이죠. 네.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좀 다른 방식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LG전자가 조금 큰 기술력이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삼성공조는 사실은 이게 진짜로 관련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상한가를 간 것은 대장주인 건 맞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우리가 그때도 뭐라 그럴까요?
유리기판 얘기할 때라든지 네. 이런 얘기 이게 거의 한 달 좀 됐을 거예요. 그때 얘기했을 때 희한하게 액침된가 뭐 이런 종목은 잘 안 움직이네요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삼성공조도 좋겠지만 뭐 GST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저는 오히려 후발주자 격으로 GST를 좀 리스크가 좀 적으니까 한 21,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번 공략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최악의 경우 2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공략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종목이 사실은 작년에 대장이었거든요. 작년 초에 대장이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K엔솔 같은 경우도 그 해외 업체랑 그 뭐냐 같이 협업한다 하면서 작년에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큰 이슈 없이 이제 이슈가 있었다가 지금 다 내려온 상황인데 저는 K엔솔보다는 일단은 GST 그리고 삼성공조가 결국엔 대장주기 때문에 얼마나 주가를 더 뻗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기 맞는데 저는 사실은 이쪽보다는 그냥 유리기판이라든지 왜냐하면 결국엔 또 이게 유리기판이 나와줘야지 이걸 또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완전히 이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기존 기판에는 좀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다시 또 돌고 돌아서 유리기판 쪽으로. 근데 오늘은 유리기판이 엄청 오르진 않았어요. 왜냐면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뭐 하이닉스, 별로 안 좋았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위주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유리기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뭐 피롭틱스라든지 그때 대장주는 피롭틱스라 말씀드렸는데 피롭틱스라든지 YC캠 뭐 그쵸 YC캠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저는 SKC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는 위치까지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결국에 이 열을 잡아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제 블랙웰 같은 경우에 최대 전력 사용량이 뭐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140kW 정도까지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일반 규모의 10배. 그럼 열도 거의 10배 10배, 정도가 뭐 그 이상 나올 난다고 수도 봐야 있죠. 된다. 그러니까 네. 기존의 어떤 공냉식 방식은 이제 한계에 한계에 도달이 됐고 네. 이걸 또 넘어서려면 수냉식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결국에 이제 어디에서 해결책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되어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 애초에 블랙웰 자체의 발열을 자체의 어떤 열을 낮추지 못한다면 그쵸. 시키는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인데 그 참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어렵습니다. 같아요. 네. 예, 왜냐면 진짜로 이 HBM이라는 게 이게 다 짓눌러 가지고 제품을 쌌다 보니까 그쵸. 이 공간에 이게 되게 촘촘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열을 식히는 게 진짜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CXL이라든지 소캠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좀 바람이 불 수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보실 때 어느 하나만 딱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보고 매매를 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게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를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조금 확장해서 본다라면 충분히 저는 뭐 지난 한 최근 2, 3주 사이에 강했었던 뭐 소캠, CXL 뭐 이런 기업들이 결국엔 다시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도 제가 뭐 심텍이라든지 네. 뭐 제우스 뭐 이런 기업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쨌든 최근 이틀 지난주 금요일 오늘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어느 정도 특히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전후로 해서 조금 이제 단기 조정이 끝났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을 그때 가서 조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봐도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의 어떤 이슈는 엔비디아의 이제
액침 냉각, 순행식 냉각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해결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뭐 몇몇 종목들이 상한가도 가고 또 중요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또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모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CXL이랄지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끊임없이 우리가 잘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내가 마음에 드는 결혼하고 싶은 아가씨가 있어? 그럼 이제 그 아가씨를 직접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안 되면 그 친구. 친구, 그 다음에 저기 처제가 될 사람, 그쵸. 처남이 될 사람, 아니면 부모님 네. 이렇게 해서 야 괜찮더라, 그쵸. 걔 괜찮더라, 네. 오 괜찮은 것 같아. 용돈 줘봐. 이렇게 그쵸. 찔러주다 보면 같이 마음이 열릴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부분들이 약간 비유가 살짝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좀 다양한 방법에서 결국에 이 블랙웰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게 나오지 않는 한 그렇죠. 이것이 사용돼야 되는데 그 사용하려면 발효를 잡아야 되고 발효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쓰일지 지금은 확정적으로 나온 건 없으니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게 좋겠고 거기에 이제 연관 종목들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 나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또 액침 냉각 알아봤습니다.